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의 철이형입니다. 네, 오늘 시장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나 헝다 사태 등의 걱정거리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반대로 특별한 호재는 없는 가운데 가격이 다시 최고점 근처까지 올라온 부담으로 3대 지수 모두 약간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채권 수익률은 2베이시스 포인트 하락하면서 다시 1.5%로 돌아왔는데 우려와는 달리 테이퍼링 발표 이후에도 채권 수익률이 크게 오르고 있지 않은 점은 시장에는 긍정적입니다. 네, 아마존 UK가 내년 1월부터 영국에서 발행한 비자 신용카드를 더 이상 결제에 사용할 수 없다고 발표한 이후에 비자의 주가가 5%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비자가 영국과 EU 간의 환전 수수료를 인상했기 때문인데요. 안 그래도 최근 비자의 수수료 인상에 대한 가맹점들의 불만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이 부분이 앞으로 비자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비자는 성명을 통해서 아마존이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기에 매우 실망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다만 아마존과의 협상을 통해서 비자 카드가 계속 사용될 수 있도록 해결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넷플릭스가 사상 최초로 장중 $700를 깨면서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종가상으로는 다시 $700 밑으로 밀려 내려왔지만 여전히 최고가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넷플릭스의 최근 초강세는 디즈니 플러스나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애플 TV 플러스 같은 경쟁자들이 대거 투자를 늘리고 있는 와중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큽니다. 오히려 경쟁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스트리밍 시장에 투자를 많이 하면서 전체 시장 파이 자체가 커지고 그 중에서 넷플릭스의 시장 최강자 이미지가 더 부각되면서 오히려 혜택을 받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고 있습니다. 최근 비디오 스트리밍 시장은 시간이 갈수록 한 개 채널만 구독하는 게 아니라 여러 채널을 동시에 구독하는 구독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회사들이 참여해서 전체 시장이 커질수록 넷플릭스의 잠재적인 수익원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나는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겠죠. 반면 로쿠의 주가는 모패돼서 투자 등급을 중립에서 매도로 하향 조정한 후 10% 넘게 급락을 했는데요. 향후 로쿠의 매출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등급 하향의 이유로 삼았습니다. 로쿠는 사실 스트리밍 전문 기업이라기보다는 OTT 플랫폼 업체이기 때문에 넷플릭스 등과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회사는 아니긴 하지만 올해 주가 상승이 로쿠의 스트리밍 분야의 성장을 상당 부분 기대하고 상승한 면이 꽤 많았었는데 시장이 치열해지게 되면 넷플릭스 같은 시장 선두에만 오히려 자금이 쏠리게 되고 애매한 중간 기업은 경쟁에서 도태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기 쉬운데요. 지금 비디오 스트리밍 시장이 딱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엔비디아는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장중에는 3% 하락을 했지만 장 마감 후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다시 5% 상승해서 최종적으로는 2% 넘게 오른 $308 부근에서 애프터마켓을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시장 기대를 충분히 만족하는 매출과 EPS를 발표를 했고요. 또한 4분기 가이던스도 시장 기대치를 10% 정도 능가하는 굉장히 좋은 가이던스를 발표했습니다. 특히나 그래픽카드 대비 높은 마진과 반복적인 수익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실적에서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는 데이터 센터 성장률이 전년 대비 55%로 매우 좋았다는 것도 시장이 이번 3분기 실적을 높게 평가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엔비디아의 CFO는 아마존의 AWS,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구글 클라우드와 같은 대형 고객에 대한 데이터 센터용 GPU 판매가 크게 늘었다고 발표를 했고 이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 거죠. 반면 자동차 관련, 그러니까 자율주행 관련 비즈니스는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데요. 작년 대비해서는 8% 정도 증가했는데 지난 분기보다는 오히려 11% 정도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자동차 회사들의 자율주행 수요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테슬라를 제외한 다른 회사들의 자율주행 개발은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다는 점을 암시하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네, 반면
전문 시각화 분야는 작년 대비 무려 140% 넘게 성장을 했는데요. 이게 바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메타버스 관련된 옴니버스 엔터프라이즈와 같은 새로운 소프트웨어 서비스 분야죠. 사실 최근 엔비디아의 강력한 상승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이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감이었는데요. 메타버스 구현에 있어서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나 메타버스 구현을 위한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필수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죠. 그래서 전문 시각화 제품 라인이 굉장히 크게 성장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증명을 해줬습니다. 또 한 가지 투자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바로 ARM의 인수인데요. 엔비디아는 지금 각국 규제 당국과 ARM의 인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지만 여전히 엔비디아 측에서는 문제없이 ARM 인수를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 중 하나가 엔비디아가 지난 6월부터 배당을 주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죠. 아직은 주가 대비 매우 낮은 배당금이긴 하지만 어쨌든 회사가 잘 성장해서 이제 슬슬 주주들에게 이익을 환원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회사로서는 분명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전기차 주식인 리비안과 루시드는 오늘 오랜만에 하락을 했는데요. 아직 모멘텀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반면 테슬라는 오늘도 어제에 이어 강하게 상승해서 장중 한때 $1,100대를 회복하기까지 했는데요. 다만 2일간 10% 넘게 상승한 것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최종적으로는 3% 조금 넘게 상승한 $1,090 부근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사실 일론 머스크의 주식 매도 이슈가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변동성이 굉장히 큰 구간이라고 보면 되고 오늘의 상승은 단타 세력의 영향도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주식 매도 이슈로 인해서 테슬라를 팔고 리비안이나 루시드에 투자를 했던 단타 세력이 그간 리비안과 루시드는 많이 오르고 반면 테슬라는 내리자 리비안과 루시드를 팔고 테슬라를 산 단타 세력이 꽤 있지 않을까 강하게 추정이 됩니다. 또한 어제는 일론 머스크가 주식을 매도했다는 발표가 없었는데요. 만약 일론 머스크가 주식을 팔지 않았다면 약해진 매도 압력으로 인해 주가가 상승한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입니다. 만약 내일까지도 폼4의 보고가 없다면 어제는 결국 주식을 매도하지 않은 게 되는데요. 이게 앞으로 더 팔 예정인데 일시적으로 매도를 중단한 건지 아니면 매도 계획 자체를 완전히 종료한 건지는 아직까지는 불명확합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하는 건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일론 머스크는 한 번도 본인의 입으로 정확하게 1,700만 주 꽉 채워서 판다고 말한 적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아직 세일 기간이 더 남았겠지 하고 느긋하게 있을 때 느닷없이 세일이 종료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기존 영상에서 수십 차례 설명드렸듯 원래 1200을 돌파할 때 테슬라의 주가는 예전처럼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 전망치가 높아져서 그러니까 펀더멘털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의 주식 매도와 같은 펀더멘털과 상관없는 일시적인 이슈가 끝나고 나면은 주가는 다시 원래 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